혹시 누군가를 정말 애타게 그리워해 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막 온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 이걸 바로 사랑아리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 저희는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사별곡이라는 시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이 강렬한 감정,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의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상사. 보통 그냥 그리워한다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에서는 그 의미가 훨씬 깊습니다. 뭐랄까, 온몸이 잠식당하는 듯한 사랑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시가 얼마나 절절한 감정을 담고 있을지 벌써부터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제목은 분명 서로 상자를 써서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시에 담긴 그리움이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한 사람의 처절한 외침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이 상사별곡을 파헤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시의 진짜 매력은요, 이 사랑아리의 노래가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독백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막 얽히고 설키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화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이 두 목소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목소리는요,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움에 휩싸인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끝도 없는 슬픔과 기다림 속에서 거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린 듯한 그런 절망감을 토해내고 있어요. 시는 이별의 시간을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나 아프게 표현합니다. 황매 시절 떠난 이별, 만악단 풍 늦었으니. 그러니까 노란 매실이 익어가던 봄에 헤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붉은 단풍이 다 져버린 늦가을이 되었다는 거죠. 계절은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화자의 시간만 딱 멈춰버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봄에 떠난 님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쓸쓸한 가을이 다가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 앙상한 가지만 남은 추운 겨울이 또다시 찾아온 거죠. 계절은 계속 흘러가는데 화자의 기다림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통이 정말 눈처럼 켜켜이 쌓여만 가는 거죠. 여기서 이 화자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화자는요, 님을 탓하지 않아요. 대신에 조물주가 우리 사랑을 시기했나 보다 하면서 원망의 화살을 어떤 거대한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차마 사랑하는 상대를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운산, 즉 구름 낀 산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그냥 눈앞을 가리는 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절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의 벽, 그 아득한 절망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화자의 고통이 가장 강렬한 이미지로 폭발합니다. 가슴 속에 불이 나니 구애간장 다 타간다. 이건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불길, 바로 이게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본질인 겁니다. 이 불, 보통 불이 아니죠. 그 어떤 눈물로도, 세상의 어떤 강물로도 끌 수가 없는 불이에요. 사랑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불길 앞에서 화자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모든 걸 삼켜버리는 이 고통을 그저 온몸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두 글자, 자네의 사정. 와, 이 짧은 말이요. 시 전체의 분위기를 그냥 한순간에 확 뒤집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던 그 끝없는 절망의 독백에 드디어 누군가가 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두 번째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그냥 힘내 하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아픈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눈부시게 찬란했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시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두 번째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네 사정 내가 알고 내 사정 자네 아니.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거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이 깊은 공감대, 바로 동병상련의 정서로 첫 번째 화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우리를 지금의 이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줍니다. 즐거웠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두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었는지 그 생생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소환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들이 나눴던 사랑의 기억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운우지락이라는 표현처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눴고 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증인으로 세워두고 영원을 맹세하기도 했죠. 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이 기억들만 봐도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행복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 저 푸른 산과 맑은 물 앞에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이번 생에 100년을 함께하자고요.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굳건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런 약속이었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의 비극성이 제대로 폭발합니다. 과거의 그 뜨거웠던 맹세, 그리고 지금 현재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독수공방의 차가운 현실, 이 극명한 대비가, 이 아름다운 기억들이 오히려 현재의 슬픔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기억들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고통스러운 질문을 낳게 됩니다. 외로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화자의 마음속에 이제 슬슬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하죠. 그건 바로 의심입니다. 화자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이 그렇게나 깊고 뜨거웠다면 대체 왜 님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이 피할 수 없는 질문과 함께 굳건했던 믿음에는 의심이라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자의 의심은 노류장화라는 표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길가의 버드나무나 담장 밑의 꽃처럼 누구나 쉽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혹시 님이 다른 유혹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두려움이 이 단어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은 너무나 가슴 아픈 질문이 되어서 터져나옵니다. 날 사랑하던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 순수했던 그리움의 노래가 이제는 배신에 대한 의심과 고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사별곡은 그냥 19세기의 옛날 시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감정의 순환을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깊은 슬픔,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그 끝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의심.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 감정의 흐름. 이게 바로 이 시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결국 상사별곡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름다운 기억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위안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현재의 상실을 더 아프게 할 뿐일까요? 이 오래된 노래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고 끝을 맺습니다.